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토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매트릭스 투자자본 제공의 증시 각도기 TV 한국 마감입니다. 네, 매트릭스 투자자본은 한국투자증권 전국 지점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투자자본과 함께 자산 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지난 이틀간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썩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잘 극복하면서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실적으로 뚫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57포인트 1.43%가 상승하면서 4천을 회복한 4,056.41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사던 개인들이 3,300억대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한 약 300억의 매도,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안타깝게 아침에 시초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빠지면서 거래소와는 궤적이 아주 다른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5포인트 0.55%가 하락하면서 911로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에서 주요 종목군들이 중심에 들어가면서 코스닥에서의 매기는 조금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일단 먼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상한가 종목들이 몇 종목 작성이 되는데 몇몇 이 종목들이 좀 뭐랄까요? 좀 투기적 흐름과 그다음에 자산주들이 다시 복귀했다라는 점 등이 눈에 띕니다. 지금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동양고속은 그 기록을 11거래일로 갈아치우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이 편성되었던 대성산업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갤러리아와 관련된 지분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서 하나갤러리아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덕분에 자산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르고 자산 관련주들이 포진이 많은 섬유의료 업종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상승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으로 뚫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른 종목들이 실적이 다 괜찮은 업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보험, 의류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음식료, 화장품, 증권 업종은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히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 상승, 하이닉스가 4%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곧 발표될 반도체 메모리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25년도 9월에서 11월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9월에서 11월이면 고정거래 가격, 시가 거래, 현물가 거래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될 건데, 일단 어느 정도로 전분기 대비 많이 늘을 것이냐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 HBM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그다음 총 수량 판매가 HBM에서 기존에 한 60GB 중반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게 한 70억 기가바이트 중반 정도까지 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의 반등의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미국 시장이 뭐가 좋아서 올랐고 미국 어디가 업종이 올라서 같이 덩달아서 올랐고 그거 아니고요. 외국인 매수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는데 꽤 괜찮을 거고 차기 실적도 꽤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한꺼번에 작동되면서 올랐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업종과 종목별 뉴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실트론이 두산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세계, 반도체 웨이퍼,
18인치 기준으로 12인치 기준으로 3위 업체인 SK 실트론을 두산이 인수하게 됩니다. 우산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SK가 보유한 SK 실트론 지분 70.6%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 세계 4위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는 세계 점유율 3위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산은 기존 그 두산 테스나를 인수한 두산 테스나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죠. 그리고 자회사 NG원 등도 인수를 했는데요. 점차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로 회사의 면모를 변신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웨이퍼 순위를 말씀드리면 신예츠화학이 그 세계 공급 1위 1번 업체입니다. 그다음 썸코 그 신예츠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LG 실트론 글로벌 웨이퍼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글로벌 웨이퍼스는 대만 업체이고요. M&A를 통해서 성장한 회사이고, 그다음 독일의 실트로닉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최근에 이제 국정보고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 대통령님이 그거를 많이 하는데 엊그제 그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이거를 민간 업체한테 주는 거 너무 특혜 아닌가요? 이런 발언이 있었죠. 덕분에 민간 업체들이 아주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롯데관광개발 6.8%, 파라다이스 7.0%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GKL은 약간 그 저기잖아요. 공기업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오히려 올랐습니다. 0.6% 올랐고 롯데관광, 파라다이스 등 민간 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증권사 IMA라는 것들이 이제 곧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소득, 이자 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헷갈리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받는 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IMA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IMA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고 나가도록 하죠. IMA가 뭐냐?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그러니까 투자 관리 계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종합 투자 계좌 뭐 이렇게도 우리말로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실적 배당형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약간 모양새가 예금 비슷하거든요. 예금, 적금 좀 비슷한 겉모양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자금을 모아가지고 기업 그 회사채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회사채를 한 7할 정도를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벤처 자본에도 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MA 계좌를 통해서 그 사회 그 어떤 그 노리는 효과는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또 다르게는 어떤 벤처 쪽으로도 환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상품이 되겠죠. 근데 이 상품이 그러면 원금 깨지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애매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금 보장이 아니고요. 증권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장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금 보장이 아니고 만기 지급 약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만기에 돈 줄게. 어떤 식으로든지 돈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증권회사들의 어떤 그 크레딧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요. 한국 업체들이 이걸 잘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다만 어찌되었건 이게 이제 금리가 꽤 높습니다. 금리가 4%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기한 뭐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4%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지. 증권회사가 뭐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빵빵 터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빵빵 터져서 IMA 팔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 안 돼서 깨졌다고 해도 일부는 커버리지가 되니까 뭐 그쵸? 딴 데서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이제 주식 시장도 좀 나빠지면서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채권 회수가 안 되고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일부 자산가들을 끌어들일 유인은 상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그 대략 한 3에서 3, 4, 5% 정도를 목표로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는 3년짜리, 4년짜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길게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산가들 중에서 돈 남으신 분들 중에 이 회사는 믿을만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너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보도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 그다음 김동성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하나에너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매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갤러리아가 더 좋아지겠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나갤러리아가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경동나비엔이 코맥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코맥스는 거래가 정지된 지 꽤 오래된 회사인데 아직 상장은 되어 있지만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되기 직전 주가는 2,885원, 시가총액 459억, 주식수 한 1,600만 주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의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최재 주주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이 코맥스는 약간 스마트홈, 그다음 도어락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는 주거 관련된 주거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200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2,760만 주의 주식을 제3자 유상증자 반식으로 받게 되는데 발행가는 723원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2,885원이고 PBR이 한 2배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723원에 인수를 하니까 경동나비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비싸게 인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자, 오늘 눈에 띄는 몇 가지 뉴스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자산주 일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튀고 있고, 그 다음에 종가가 고가로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반등은 상당히 건강한 반등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가 대단히 관심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봐야 3위 업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전분기 대비 상당히 큰 폭과 증가하는 폭의 매출 영업이익의 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따른 반사수에는 당연히 1, 2위 업체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마이크론을 훨씬 더 앞설 것이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괜찮아 쫄지마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냥 시장이 갑자기 무너질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닌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소 1년 정도는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 트렌드의 전환, 즉 금리 트렌드의 전환은 한 1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MBC 뉴스 하이킥에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